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 그리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 고질적인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자, 앞으로 20년 동안, 2040년도까지, 자, 그런 문제를 파악하시려면, 국가에서 만든 바로 이 제5차 국토 종합계획,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미리 계획을 짜놓는 거죠. 그죠? 미리 그것에 맞춰서 이제 세부적인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이 국토 종합계획, 이거 국토해양부인가요? 거기 들어가면 이 자료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적나라하게.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의 문제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꼭 이걸 보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라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발췌를 좀 해봤어요. 자, 보시면은 인구와 경제 활동, 앞으로 인구, 그리고 경제 활동 인구는 얼마나 되고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자, 보시고. 자, 오늘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로 국토 정책 방향이 전환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인구는 감소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잖아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 언급을 해놨어요. 뭐라고 났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2040년도까지 고령자 비율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으니까 생산 가능 인구 30대, 20대, 40대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령자는 늘어난다. 자,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국토 정책 목표와 전략 우선순위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자,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년. 20년 남았지만 중간중간에 큰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대변화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그죠? 고령자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2030년 이후에는 집 살 사람도 없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에서 국토 종합 정책으로 20년 후를 내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국가에서 이미 파악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고령자 가구가 증가하여 2040년도에는 전체 가구의 45%를 차지한다는 거야. 자, 우리가 고령자를 몇 살로 봐야 될까요? 60에서 65세 아니겠어요? 자, 60에서 65세 이상 사람들이 45%를 차지한대. 자, 그러면 인구의 절반은 기존의 집에서 살려고 그러지 어떻게 재산 증식을 하거나 그런 활동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문화 가구가 증가한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우린 직면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정리하면은 2040년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는 늘어나고 1인 가구는 증가한다. 자, 1인 가구에 사시는 분들이 굳이 집을 비싼 집을 사고 그러지 않겠죠. 그죠? 고령자도 이제 두 사람, 부부가 살면 두 사람, 사별하면 혼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도 집살 구매력이 별로 떨어져. 그죠? 거기에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어. 자, 앞으로 늦어도 2030년도부터는 본격화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 문제와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국토 종합계획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읽으셔야 돼. 자, 보세요. 타이틀이 뭐냐면 경제성장 잠재력의 둔화와 양극화 노후화. 자, 노후화는 앞에서 얘기했죠. 그죠? 고령 인구의 증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1인 가구의 증가. 자, 1인 가구들은 아무래도 경제력이 떨어지죠. 그죠? 혼자 살다 보면 경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혼자 살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결혼을 포기한 세대들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능력 있어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국토종합계획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양극화야. 여러분, 이념적으로 보시면 안 돼. 이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만든 정책에서 양극화가 두드러진다는 얘기를 했잖아. 이거 이념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10년마다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2019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대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럼 뭐 문재인 정부 시대에 만들었건,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었건, 어쨌든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야. 자, 제가 왜 이 양극화 이야기를 꺼냈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왜 양극화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못 깨달으면, 대한민국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 돼. 영원히 그냥 그 노예처럼 살아야 돼. 예?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노예처럼 살지 않는 삶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이건 제가 평생 살면서 느꼈던 점을 이 리포터 몇 줄에 이거 한 10줄에 다 정리를 해줬어요. 자, 제가 부연 설명까지 해드릴게요. 자, 양극화가 앞으로 2040년 동안 일어난다. 이거 끔찍한 일이죠. 이거 끔찍한 일이야. 자,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섰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양극화가 일어난대. 자, 이거 남의 일이 아니죠. 이거 일본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먼저 간 일본도 그렇게 됐잖아요. 자, 그 원인이 있어요. 이게 원인이. 자, 그 원인을 국토종합계획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자,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커지면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미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소득.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와 지금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와 뭐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친구와 벌써 이 초봉이 틀리죠? 공무원 초봉은 2,400 될려나요? 안 되겠죠? 대기업 뭐 포철이나 현대중공업 그런데 한 6, 7천 되죠? 그죠? 그리고 중소기업 뭐 한 3천도 안 되잖아요. 그죠? 벌써 소득이 양극화가 났다. 자, 소득은 자기가 들어가는 직장에 의해서 나는 거야.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죠? 본인이 뭐 능력에 따라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근데 이게 자산의 양극화가 커진대. 지금 자산의 양극화는 이미 커졌죠? 집값이 급등하면서.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죠?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격차가 벌어졌다. 자, 그러면서 세대 간, 계층 간의 양극화가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공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전망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대 간의 갈등은 이미 시작됐죠. 지금 20대, 30대는 뭐 영끌하면서 지금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계층 간의 갈등 이건 말할 필요 없죠. 그죠?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물론 이제 옛날 기준으로 보면 하위계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노동자 계층이라고 해도 잘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자영업 하시고 이렇게 뭐 기술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수입이 높아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양극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자, 그 원인을 요 세부 사항에서 이야기했어. 자, 요 세 줄에서 이야기했어. 이게 중요한 거야. 자, 2017년 기준, 이게 2019년도에 나온 보고서니까 이제 2017년 기준이 된 거죠. 이제 더 하겠죠. 국민의 32.6%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국민의 32.6%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대요. 그리고 토지 소유 상위 10%가,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한 68% 이상 된다는 얘기야. 32%가 소유하고 있다. 자, 그리고 토지 소유 상위 10%가 전체 사유지의 77%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야. 토지 소유 상위 10%가 전체 사유지의 77%를 소유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불평등이죠. 그죠? 이게 옛날에 우리 그 해방 이후에 이제 토지가 너무 지주들에게 집중돼 있어서 그걸 이렇게 불화하고 막 그랬잖아요. 분배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게 해소가 안 됐다라는 거야. 해소가 됐더라도 이게 이제 결국은 부자들이 돈으로 이제 토지를 다 사들였죠. 그죠? 그 얘기는 뒤에서 하고. 그래서
근데 토지 상위 1%가 이 10% 중에 또 1%가 31%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 한 70%를 가지고 있고, 70% 정도를 가지고 있고, 상위 1%가, 아니지, 이게 전체죠. 전체 상위 1%가, 전국토의 32.7%를, 32%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상위 1%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굉장히 불공정한 사회예요. 이 토지의 분배 구조로 보면은. 자, 그러면